중동 왕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왕실 전용기가 한겨울 새벽 갑자기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면 어떤 일이 그 순간부터 시작된 72시간은 한국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중동의 한 왕실에서 출발한 전용기에 동승 취재차 탑승했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도쿄였고 우리는 예정된 경유지에서 연료를 보급한 후 마지막 항로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 기장실에서 갑작스럽게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난기류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동아시아 북부 지역에 몰아닥친 강력한 한파가 만들어낸 예측하지 못한 기류 변화였습니다. 기장은 즉시 비상 체크리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종석의 모니터들이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엔진 온도의 급격한 불균형이었습니다. 좌측 엔진의 온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행단장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쿄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료 상황과 기체 상태를 고려할 때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왕실 측에서는 처음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한국 방문이었고 더군다나 비상 상황에서의 착륙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절차나 보안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기장은 인천공항 관제탑에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응답은 즉시 왔습니다. 완벽한 영어와 함께 아랍어로도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이미 비상 절차를 가동했으며 활주로 확보와 응급 의료진 대기 상태를 알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반도 상공은 새하얀 눈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 과연 안전한 착륙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기장의 표정은 점점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풍향, 풍속, 활주로 상태, 시정거리 등 착륙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수행단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유럽의 한 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하면서도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야경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제설 작업이 완료되어 있었고 비상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마지막으로 승무원들에게 착륙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비상 착륙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 인천공항 상공에 접근하면서 창밖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고 공항 전체가 하얀 담요를 덮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이미 치밀한 비상 계획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우리 전용기를 위해 활주로 32회를 완전히 비워두었습니다. 다른 모든 항공편들은 대기 명령을 받거나 다른 활주로로 우회 배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불과 30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런 대규모 조정에는 최소 1시간은 걸렸을 텐데 말입니다. 기장이 최종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고도 3000피트에서 활주로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가장자리에는 주황색 조명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제설 차량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활주로 양쪽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5대와 구급차 2대가 비상등을 켠 채 준비 완료 상태였습니다. 수행단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유럽의 주요 공항들도 이 정도 신속성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 말입니다. 외부 기온은 영하 13도였고 바람은 초속 12m로 꽤 강했습니다. 게다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눈까지 더해져 착륙 조건으로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기장실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랜딩 기어 상태 확인, 플랩 각도 조정, 브레이크 시스템 점검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좌측 엔진의 출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착륙에는 문제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우측 엔진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착륙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도 1000피트. 이제 활주로의 세부 사항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활주로 표면에는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었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특수 처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활주로 중앙선의 조명들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면서 정확한 착륙 지점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제탑에서 최종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바람 방향 320도, 초속 11m, 활주로 상태 양호, 착륙 허가합니다라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장의 어깨에서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도 300피트. 바퀴가 활주로에 닿기까지 이제 불과 몇십 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 양쪽의 응급 차량들이 우리 기체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호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착륙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체가 살짝 흔들렸지만 기장에 숙련된 조작으로 부드럽게 접지했습니다. 첫 번째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그 미묘한 충격, 그리고 이어지는 안정감. 왕실 수행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가 서서히 작동하면서 기체가 감속했습니다. 좌측 엔진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착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양쪽의 제설 차량들이 우리와 보조를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만전의 준비였습니다. 마침내 기체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그 순간 관제탑에서 축하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안전한 착륙을 축하드립니다. 지상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곧바로 지상 유도 차량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전멸등을 켠 차량이 천천히 앞서가면서 게이트로 안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평상시 전기편 착륙처럼 자연스러웠다는 점입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가 체계적이고 침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급박함이나 혼란스러움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택싱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야간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터미널 건물들이 은은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계류장에 수많은 항공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 같았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상 지원 장비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에어컨 유닛, 급유 장비까지. 심지어 왕실 전용기에 필요한 특수 장비들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사전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행단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진짜 국제적 수준의 공항이군요. 그의 말에는 처음 느꼈던 걱정이나 우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꺼지고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미 우리는 안전한 땅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한국 땅에서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서서히 열리자 한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객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하 13도의 매서운 추위였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브리지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아랍어 인사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걸프 지역의 정확한 방언으로 안전한 도착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실 수행원들이 서로 놀란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인 공항 직원이 이렇게 유창한 아랍어를 구사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VIP 서비스 팀장으로 소개된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왕실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랍어 실력뿐만 아니라 중동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였습니다. 악수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는 전통적인 인사법을 자연스럽게 해보였습니다. 수행단장이 조심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아랍어를 구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웃으며 젊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6년간 근무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10여 명의 아랍어 전문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동 각국에서 오는 승객들을 자주 모시게 되며 언어와 문화적 배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친절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왕실 일행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했던 다른 나라 공항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세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눈에 띈 것은 특별히 준비된 기도실이었습니다. 일반 기도실과는 별도로 VIP 전용 기도실을 따로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메카 방향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기도용 양탄자와 세정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종교 고문이 기도실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처음 느꼈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내받은 VIP 라운지는 더욱 세심한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중동 전통차인 카락차이가 준비되어 있었고 할랄 인증을 받은 다양한 간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추야자와 견과류까지 현지에서 직접 공수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준비는 단순한 즉흥이 아니라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각국의 문화와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동, 인도, 유럽, 동남아시아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를 넘어서 전문적인 문화 역량의 결과였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대한 배려도 놀라웠습니다. 왕실 일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한복들이 각자의 체형에 맞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패딩과 목도리, 장갑까지. 심지어 발열 패드가 내장된 신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중동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수행단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준비성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불시착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것은 평상시의 역량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정기적으로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VIP 방문이나 비상 착륙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월 단위로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대응도 그런 훈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공항 내 의무실에는 중동 지역 출신 의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중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언어 소통은 물론 문화적 민감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인력이었습니다. 의사는 혹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며 이슬람 율법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왕실 의료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교적 제약 사항까지 고려한 의료 서비스라니 이런 세심함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할랄 약품 사용, 여성 환자를 위한 여의사 배치 등 이슬람 문화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공항 내 모스크에서 파즈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랍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안내되었습니다. 왕실 종교 고문은 즉시 기도를 위해 준비된 VIP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수행원들도 각자의 신앙에 따라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종교 고문은 이곳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공항이며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걱정이나 불안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진정한 국제적 역량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발전이나 기술 발전을 넘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성숙함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왕실 일행이 인천공항 인근 특급 호텔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호텔 로비에 긴급 호출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왕실 최고 고문인 알마흐디 씨가 객실에서 급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목격해왔지만 그날처럼 시간 자체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호텔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 급하게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행단장이 즉시 호텔 프런트에 응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호텔 직원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불과 3분 만에 호텔 내 응급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컨시어지와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보안팀장이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즉시 알마흐디 고문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구급차를 호출한 지 불과 6분 만에 인천소방서 구급차가 호텔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그것도 한겨울 폭설 속에서 이런 신속한 대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마치 평상시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침착했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은 중동에서 의료봉사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아랍어 의료 용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알마흐디 고문과 직접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무엇인지 등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갔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시간 낭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기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나타난 파형이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산소 공급을 시작하고 정맥 주사선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무전기를 통해 수용병원의 환자 상태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용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혈관 전문 치료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슬람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미 응급실과 심혈관센터의 비상체제를 가동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동 출신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급차가 호텔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교차로의 신호등이 구급차가 지나가기 직전에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GPS를 통해 구급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최적의 경로로 안내하면서 동시에 신호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의 차량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즉시 차선을 바꾸고 갓길로 비켜서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영하 12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도로 관리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져 있었고 염화칼슘 살포로 노면 결빙도 방지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도로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알마흐디 고문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덕분이었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고 의식도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25km였습니다. 평상시라면 40분 이상 걸릴 거리였지만 그날 새벽에는 불과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시민들의 협조,
그리고 완벽한 도로 관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혈관 전문의 간호사, 방사선사, 그리고 아랍어가 가능한 의료 통역사까지.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완벽한 의료진 구성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응급실까지의 동선도 미리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최단 시간에 응급실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전용으로 확보되어 있었고 응급실 내 처치실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송 중 측정한 모든 바이탈 사인 기록, 투여한 약물 내역, 환자의 반응 상태 등이 상세히 전달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으로도 동시에 전송되어 의료진이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의 진면목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서부터 구급차, 교통 시스템, 그리고 병원까지. 모든 것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수행원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점차 안도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전문성과 체계성은 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세브란스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4시 10분. 구급차가 호텔에서 출발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교차로 신호등의 변화였습니다. 구급차가 접근하기 약 100m 전부터 신호등이 미리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급차에 설치된 GPS 시스템과 서울시 교통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신호를 제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교차로인 중앙로와 공항대로 사거리에서부터 그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최소 2분 이상 대기해야 할 신호였지만 구급차가 접근하자 즉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도 자연스럽게 양쪽 차선으로 비켜서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신호 제어가 단순히 한두 개 교차로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가는 전체 경로의 17개 교차로 모든 곳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네트워크가 응급 상황에 맞춰 즉시 재구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급차 운전석 옆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내비게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화면이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뿐만 아니라 각 병원의 응급실 수용 가능 상황, 심지어 해당 병원에 근무 중인 전문의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영등포대교를 건너면서 한강을 내려다본 순간의 감동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한강 둔치의 가로등들이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다리 위의 조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모를 야간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들리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비켜서는 모습들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십 년간 축적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영하 12도의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제설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온도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노면 온도를 측정하고 결빙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제설차와 염화칼슘 살포차가 출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예방적 관리 시스템 덕분에 구급차는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를 지나 서대문구로 들어서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의 디지털 전광판들이 모두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응급 차량이 지나가고 있으니 양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구급차의 GPS 신호와 연동된 자동 시스템으로 구급차가 지나가는 구간의 전광판들이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알마흐디 고문을 돌보고 있던 구급대원이 무전기를 통해 병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실시간 상태뿐만 아니라 예상 도착 시간까지 정확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실과 의료진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이동하는 구급차와 병원 사이에 완벽한 연계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촌 로터리를 지나면서 감탄했던 것은 복잡한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평상시라면 최소 3분 이상 걸릴 구간을 불과 3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모든 방향의 신호가 구급차를 위해 조정되었고 다른 차량들도 완벽하게 협조해준 결과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을 지나면서 목격한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주변에는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추가 의료진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응급 환자를 위해 여러 병원이 동시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의료 네트워크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가까워지면서 구급대원들의 움직임도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환자 이송 준비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병원 측의 최종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등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수술실까지의 동선을 확보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마지막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모든 차량들이 자발적으로 양쪽으로 비켜서면서 구급차를 위한 전용 차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려 깊게 인사를 하며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기를 기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총 28분간의 이동 시간 동안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발달된 기술이나 인프라를 넘어서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도시였습니다. 녹색 신호는 단순히 기술적 구현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도시의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환자 중심의 치료 프로토콜이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새벽 4시 38분 알마흐디 고문이 응급실 침대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한국 의료진의 증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의료진의 구성이었습니다. 심혈관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랍어가 가능한 의료 통역사와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는 간호팀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문화적 배려였습니다. 응급실 주치의인 김 교수는 파키스탄에서 2년간 의료 봉사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아랍어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알마흐디 고문과 직접 대화하면서 증상의 시작 시점, 통증의 양상, 기존 병력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환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이유도,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검사 결과가 디지털화되어 실시간으로 의료진 간에 공유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사실에서 촬영한 영상이 즉시 응급실 모니터에 나타났고 혈액 검사 결과도 불과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전도 결과는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불안정 협심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심혈관센터에 연락하여 응급시술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내 AI 기반 진단 지원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심전도, 혈액 검사, 기존 병력 등 모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가능한 진단과 치료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사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AI 시스템의 분석 결과 관상동맥 우측 후하행지 부분의 협착 가능성이 85%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어진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술과 의료진의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의 가치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심혈관센터로 이동하는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혈관센터까지의 동선이 미리 확보되어 있었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환자 모니터링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식 모니터링 장비가 병원 전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 어느 위치에서든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혈관센터의 시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형 혈관 조영 장비와 함께 3차원 영상 재구성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2차원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3차원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변의 위치와 정도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을 담당한 이 교수는 중동 지역에서 1년간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동 환자들의 혈관 구조적 특성과 약물 반응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의료진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병원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예상했던 대로 우측 관상동맥 후하행지의 70%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혈류장애로 인한 심근 허혈이 흉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급성 폐색은 아니었고 스텐트 삽입술로 치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교수는 즉시 보호자와 환자에게 시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는데 마치 환자의 회복을 기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병원은 따뜻했고 의료진의 정성어린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시간과 날씨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신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사용했고 삽입 과정 전체가 실시간 영상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협착 부위에 정확히 스텐트가 위치하자 즉시 혈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흉통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시술 시간은 총 45분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단일 혈관 병변이었지만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술 중에도 환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취 없이 진행되는 시술이었기에 환자의 협조가 중요했는데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성공적인 시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술 후 회복실로 이동한 알마흐디 고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흉통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술 부위의 지혈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위해 중환자실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중환자실도 이슬람 문화를 고려한 특별 배려가 이루어졌습니다. 메카 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기도 시간에 맞춘 조명 조절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할랄 식단과 이슬람 율법에 맞는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민감성까지 고려한 진정한 맞춤 의료였습니다. 새벽 6시. 시술이 완료되고 환자가 안정을 찾았을 때 창밖에 눈도 그쳤습니다. 동이 트면서 병원에도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새 노력했던 모든 분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첨단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알마흐디 고문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왕실 일행은 예정에 없던 서울에서의 체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으로 여겨졌던 72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이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째 날 오후 왕실 수행원들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서울의 일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목격한 광경은 특히 놀라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엄청난 인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안전문, 실시간 운행 정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져 거대한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단 중 경제 담당 고문은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티 인프라에 주목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 소음 측정기, 교통량 감지 센서 등이 실시간으로 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정 시스템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왕실 의료진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발달 정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보조 시스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왕실 의료진을 놀라게 한 것은 의료진 간의 협업 시스템이었습니다. 각과 전문의들이 환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의 소통 방식 등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기술의 발전을 넘어선 의료 문화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보안 담당관들도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CCTV 네트워크와 통합 관제 시스템, 응급 상황 대응 체계 등이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안과 자유의 균형점을 잘 찾아낸 사례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왕실 문화 담당 고문은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진행되는 전통 의식과 현대적인 안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추가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공항 운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인천공항이 단순한 교통 허브를 넘어서 국가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간 5천만 명이 넘는 승객을 처리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각 지역의 종교, 문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공항의 조건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축적되어 오늘날의 서비스 수준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왕실 경제고문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사례는 중동 지역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제조업의 결합,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산업의 발달은 미래 경제 모델로서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성취 의지도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온라인 강의를 듣는 직장인들, 새벽부터 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 노력들이 모여서 국가 전체의 발전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응집력이었습니다. 알마흐디 고문의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평상시 축적된 사회적 역량의 결과였습니다.
개인과 조직, 민간과 공공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였습니다. 수행단장은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겼었지만 이제는 상호 학습과 파트너십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 의료 시스템, 교육제도 등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실 종교 고문도 한국 사회의 종교적 관용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종교적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시스템들이 성숙한 시민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72시간의 예상치 못한 체류는 왕실 일행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경제 지표나 기술 발전을 넘어서 그 바탕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과 사회 시스템의 성숙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두 지역 간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72시간 후 완전히 회복한 알마흐디 고문과 함께 왕실 전용기는 다시 인천공항 활주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 허가를 받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고문은 건강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지난 사흘간의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치료 기간을 넘어 소중한 발견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불시착했을 때는 응급 상황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따뜻한 작별의 정서가 공항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준비한 배웅 행사는 격식을 차리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왕실 일행의 표정에서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우려 대신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행단장은 인천공항 관계자들에게 이번 경험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왕실 종교 고문은 다시 한번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치료해준 의료진들과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을 위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메카 방향으로 향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을 비롯한 공항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실 일행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특히 알마흐디 고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특별 좌석 배치와 기내 의료 지원 준비까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항공기 불시착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한국과의 진정한 실력과 품격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시스템의 완성도, 문화적 포용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 순간 왕실 수행원들은 공항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 차원의 유대감이야말로 국가 간 관계 발전의 진정한 토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장도 사흘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시착 당시의 긴장감 대신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 정비팀의 완벽한 정비 작업으로 항공기 상태도 최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좌측 엔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로 향하는 택싱 과정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사흘 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친숙하고 따뜻한 기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온정이 더 강하게 기억되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로 동시에 전해진 인사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안내를 넘어선 따뜻한 배웅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천공항의 명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동안 수행단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협력이나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방적 관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상호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도시 인프라 관리, 의료 시스템, 위기 대응 능력 등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자국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의료진도 한국의 의료진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의료기술 교환, 인력 연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알마흐디 고문의 치료 과정에서 목격한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적 자세가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기장이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관제탑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흘간의 특별한 환대와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도 안전한 여행과 재방문을 기원하는 메시지로 응답했습니다. 전용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한국 땅을 떠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제공항의 역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하면서 아래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삶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고 지켜주는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도 10,000m에 도달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불시착 사건은 단순한 항공기 고장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역량과 품격을 보여주는 시험대였고 두 지역 간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였습니다. 위기가 때로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정리하는 취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실력은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 순간에 드러난다고.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